폐지, 인터넷 땅 시대 개막,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상 굉장히 느려요. 네,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 정치의 변화, 그리고 한국 정치의 현주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정당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상당히 좀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현재 현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코코 마미 TV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TV 안 들어가져요. 네, 글로벌 TV가 안 들어가집니까? 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도 저 규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되네요. 네, 네, 됩니다. 아까도 오후에 방송할 때도 두 개 방송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방송이 좀 어려웠고요. 계속 이렇게 좀 방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방해를 뚫고 나가야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요즘에 뭐 정인태 신지식인 TV 그 메인 TV인데 그 TV는 지금 중단이 됐어요. 네, 원천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안 되고 영상 올리는 것도 안 되고 실시간 방송도 안 되고 그 중국식으로 이렇게 원천 봉쇄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영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일단 비공개 처리하고 그 영상 개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중국식으로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그동안 소통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거죠. 무슨 일 있나 걱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거 한번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주 그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참 슬픈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네, 인터넷 공영방송, 네, 공영방송국, 네, 공영 인터넷 방송국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정치권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뭐 요즘에 뭐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차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거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 그래서 우리가 KBS, MBC 방송국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방송국을 국민 인터넷 방송국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거죠. 네, 국민 인터넷 방송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자유롭게 유튜브를 대체해서 규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방송도 하고 본인의 상품이 있다 그러면 상품도 홍보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 우리가 뭐 사실 KBS, MBC 수익금도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이 성과급 잔치할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인터넷 방송국, 국민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방송도 하고 자기 상품도 팔고, 그리고 거기에 뭐 소정의 뭐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공영 인터넷 방송국, 누구나 방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도 그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조옥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많이, 금방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좋은 세상님, 네. 교수님 힘든 상황에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엠마님, 에휴,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아, 네. 아주 속상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제가 뭐, 나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든지,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뭐, 누구를 괴롭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공감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방역 패스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 걸 비판할 때는 그 동영상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려고 하니까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은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토론해 가지고 서로 조율하면 되는 건데 그냥 원천 봉쇄를 딱 시켜버리면은요, 이게 완전 중국식이거든요. 네, 중국식입니다. 중국식으로 그냥 봉쇄를 딱 시켜가지고 게시판에 글도 못 쓰게 막아버리고, 또 영상도 못 올리게 막아버리고 실시간 방송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거 완전히 중국 상하이 봉쇄하듯이 확 봉쇄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구글 코리아가 그걸 중국에서 배웠나? 저는 참 그런 나쁜 행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근데 공산당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갑자기 비행기가 왔는데 그냥 봉쇄를 해버려 갖고 비행기를 되돌려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비행기가 왔는데 비행기를 되돌려 버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갑자기 봉쇄 안 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확 봉쇄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성경님 반갑습니다. 강님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세상님, 네,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지금 교수님 정지대 열받는다. 니놈들 짓 아니냐, 니들이 매일 신고한다며 이런 싸가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신고를 해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정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해외에서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막 방송을 하는데, 그냥 한국어 강의 방송을 하는데, 그냥 막 다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이. 근데 해외에서는 대사관도 막 외면해버리고, 대사관도 잘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 도구인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막 팔로워가 한 만 명 이상이 있었고, 그리고 저 그룹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냥 확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냥 단번에 폐쇄 막 차단을 해버리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근데 유튜브도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나쁜 무리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물어봐야죠, 저한테.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의견을 달라. 그래서 제가 의견을 주면은
네, 뭐 이상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계속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세력들이 신고를 계속 한다든지 또는 또 나쁜 세력들이 뭐 그쪽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다가 저에 대해서 막 음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막 사기꾼이고 뭐 사기치면서 또 뭐로 도망 다니고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그러면 대학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정말 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해외 외국인 학생들이 여러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막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다 떨어진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왜 우리 학생들을 다 떨어뜨렸나, 100명 정도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해외에 있고 한국에서 나쁜 무리들이 그 대학 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막 음해를 한 거예요. 음해를 해가지고 제가 뭐 사기꾼이고 뭐 나쁜 사람이고 하니까 어, 그 사람이 추천하는 학생들은 다 떨어뜨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귀가 엄청 얇은 거죠. 그 확인도 안 해보고 또 이제 나쁜 그 세력들은 이제 제가 해외에 있다라는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저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영 인터넷 방송국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 SNS를 했던 이유가 이 사회가 다른 사람을 음해를 되게 잘하는 사회예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음해를 하면은 이렇게 뭐 방송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아님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안 하면은 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운 세상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도 나도 인터넷 방송들을 하고 또 심지어는 언론에서 보도를 악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악한 보도를 하고 기획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적으로 악한 보도를 할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앉아 당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당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반론을 제기해도 시간이 너무 흐르고 이미 방송에서는 그게 터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프레임이 안 좋은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그걸 가지고 뭐 소송을 걸고 뭐 하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가버리고 인터넷 시대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계속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알려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네, 구독 취소해라, 뭐 또 뭐 방송 시청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톡방에 그 내용을 캡처해 갖고 사람들이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네,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뭐 김동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도 같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민님 안녕하세요. 위안아님, 네, 인터넷 땅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땅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천억 정당 보조금 폐지, 국회의원 사전투표 발안제.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 우리 국민 소환제, 네, 국민 소환제 이거 중요하고 앞으로 사전투표 반대 국민운동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사전투표를 반대한다라는 청원을 올려가지고 사전투표를 금지시키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운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계속 국민 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는 123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123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이런 것들, 제가 이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에다가 링크를 붙여드렸거든요. 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 링크를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가 지금 123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섯 번째 계절님. 네, 신도들 몇 명이 신고 좀 한다고 해서 채널 자체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득권들이 구글 코리아를 조종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좀 구글 코리아가 보니까 한국인이더라고요, 대표가. 네, 구글 코리아가 한국인 대표를 국회에다가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왜 자꾸 유튜브 채널을 규제를 하느냐, 그리고 노란 딱지 문제, 이거 굉장히 크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왜 제재를 하고 갑자기 봉쇄를 시켜 중국식으로 봉쇄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 대표를 국회에 소환해 가지고 청문회를 한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 대표 국회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인터넷 땅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 땅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는 인터넷 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뉴질랜드도 인터넷 땅이 움직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인터넷 땅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000명이 있으면 됩니다. 5,000명. 그래서 각 지역별로 1,000명씩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5개 지역에 1,000명씩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1,000명,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1,000명, 그 다음에 인천에 1,000명, 뭐 대전에 1,000명, 광주에 1,000명 이렇게 있으면은 그 5,000명의 명단을 가지고 정당을 등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땅, 이제는 인터넷 땅 시대가 저는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땅을 등록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법도 개정해 가지고 사실 지역 정당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인터넷 땅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뭐 지금 또 뉴질랜드라든지 이러한 나라들, 우크라이나는 인터넷 땅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당이라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 정당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위주로 하는 인터넷당 형태로 운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 5개 지역에 1000명씩 5000명이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5000명. 그러니까 5000명이 충분히 모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네이버 밴드에 국민주권혁명연대가 있어요. 이쪽에 좀 여러분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에다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국민주권혁명연대라는 이 밴드에 모여가지고 이것을 뭐 5,000명 정도 모이면은 인터넷 당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당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 당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제가 보는 거는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인터넷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려 사이버대학, 서울 사이버대학, 뭐 서울 디지털 대학교, 뭐 열린 뭐 사이버 대학교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이버 대학교도 많고 사이버 대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 사이버 대학교 대학원 해가지고 굳이 그 대학 교수들의 갑질에 놀아나지 않고 그게 좋을 수도 있는 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논문 심사한답시고 자기 집으로 와라 뭐 이런 파렴치한 그런 교수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버 대학, 인터넷 대학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카카오페이 같은 인터넷 은행도 있죠. 인터넷 은행. 인터넷 은행 시대, 인터넷 대학 시대, 인터넷 쇼핑. 뭐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으로 다 쇼핑하더라고요. 저도 뭐 제 자녀들 보니까 다 인터넷으로 쇼핑해가지고 택배로 받아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넷 쇼핑 시대. 또 뭐 인터넷 회사. 뭐 요즘에는 사무실이 없는 회사도 있어요. 인터넷으로만 일하는 그런 회사, 인터넷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이제 공장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당 시대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넷 당 시대, 이러한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당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정당 보조금 폐지하고 인터넷 당 형태로 이제 운영하자. 그리고 인터넷 당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목소리를 내서 정당 지원금 폐지하자. 정당 지원금 폐지하고 이제는 인터넷 당 시대로 가자.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11시가 넘은 이 시간에도 뭐 이렇게 40명 넘게 모여가지고 함께 토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 일반 정당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당 같은 경우에는 당사에 모여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당이 또 적합한 거예요.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400억짜리 당사를 매입했네, 200억짜리 당사를 매입했네, 누구 돈으로? 매년 정당 지원금 500억씩 받고 선거 보조금 받고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당 시대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인터넷 당 시대를 열고
정당 보조금을 폐지할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뭐 저는 저는 항상 그 자유롭고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누구도 전체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절대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했거든요. 제가 차단이나 뭐 이렇게 규제를 안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유로운 토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재명을 지지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은 또 이재명 지지하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김동연 지지한다. 김동연 지지하는 얘기하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런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연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반대예요. 근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찬성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이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넷 당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당법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 정당.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아닌 지역 정당이 요즘에는 막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당에 공천받아서 하고 싶지 않다, 정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역 정당만 하겠다, 지역 정당,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민들레당, 정당 이름이 뭐 민들레당 이런 식이에요. 예? 뭐 민들레당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역 정당. 저는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그냥 지역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정당.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는 지역 정당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중앙당이 없이 뭐 영등포당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등포에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역 정당 설립이 불가능하죠. 법률상. 왜냐하면 현행 정당법은 반드시 중앙당이 수도 서울에 있어야 되고, 네, 중앙당이 수도 서울에 있어야 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돼요. 5개 이상. 그래서 각 지역마다 1000명씩 500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웃기는 거죠. 중앙당이 수도 서울에 있어야 한다. 그것도 좀 웃기는 거고, 네, 그리고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폐지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 정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역 정당을 외치고 있는데 거대 양당은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묵묵부답.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역 정당도 지역 정당이지만 인터넷 당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런 각 지역에 뭐 서울에 1000명, 뭐 경기에 1000명, 뭐 이런 시대가 어느 쪽 시대인데 그런 정당법을 가지고 있냐. 그냥 통틀어서 뭐 인터넷으로 5000명 이상 당원 가입을 하면은 인터넷 당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당들이 뭐 회의를 인터넷으로 하든 뭐 요즘에
국제 회의도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 그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당 시대로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인터넷 당 시대가 이제 가까이 오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역 정당을 외치는 거죠. 중앙 정당. 이것도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꼭 중앙 정당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 네,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역 정당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자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역 정당도 지역 정당이지만 이제 인터넷 당 시대가 온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 당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하고 온오프 라인을 오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에다가 이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거 국민주권혁명연대, 네, 국민주권혁명연대 네이버 카페인데, 뭐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뭐 5천 명 정도 모이면은 그러면은 인터넷 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인터넷 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 당이 많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연대를 해야죠. 네, 많이 연대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활정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꾼들만 정치하는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여의도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고 여의도에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그 무슨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단체에 뭐 예를 들어서 직책 하나씩 주면서 특별 당비 받듯이 뭐 특별 뭐 후원금 같은 거 받으면서 그 직책 하나씩 주고 그리고 이제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단체가 뭐 어떤 유력 정치인이 미는 그러한 단체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뭐 무슨 직책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공천을 받기 유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들이 특별 당비 받고 직책 당비 받듯이 이런 단체들이 직책 뭐 후원금, 뭐 특별 후원금 같은 거 받고 그러면서 각종 그냥 이건에 개입해가지고 이런 정치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그 사무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정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고 진짜 뭐 누구 말 맞다나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그냥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꼼수만 짜고 있으면은 소는 누가 키우고 밭은 누가 갈고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정치하는 시대,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정치하는 시대, 그러니까 생활 정치인의 인터넷 정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당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 자기들 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가보니까 그 정당의 국회의원이 10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개 파가 있습니다. 100개 파.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서로 눈치를 엄청 봐요. 그리고 그냥 다 녹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도 자유롭게 못해요. 다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이준석 뭐 전화 통화하면 다 녹음한 거 공개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녹음하고 뭐 말도 뭐 자유롭게 못하고 항상
이렇게 말하다가 어디 계열이세요? 뭐 이런 얘기 있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 정치인 계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뭐 저분은 뭐 누구 그쪽 라인이래요. 예, 저분은 누구 라인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쌈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 민주당도 보세요. 뭐 박지원이라는 비대위원장이 뭐 누가 심었다, 이재명이 심었다, 뭐 하면서 요즘에 막 엄청 싸움 나잖아요. 서로 잘못이다, 서로 잘못이다. 뭐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네, 네. 하느님 방송님.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요즘 왜 안 해요? 그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봉쇄당했습니다. 봉쇄. 그래서 게시글도 못 쓰고 영상도 못 올리고 그리고 뭐 실시간 방송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딱 이 지금 채널은 뭐 글쓰기 그리고 영상 올리기 이게 금지가 됐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냥 딱 통보하고 끝이에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중국식 봉쇄를 하는 거예요. 중국식 봉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터넷 땅 시대를 열어서 인터넷 땅에서 진짜 이게 참 이 나라를 개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당 보조금 없애고 국회의원들도 어, 실질적 수당제 무보수로 해라 그랬더니 저한테 당신도 그러면 일할 때 10원도 안 주고 일하라고 하면은 기분 좋냐 이렇게 반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실질적 수당제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 수당을 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정책 개발을 진짜 했으면 정책 개발 수당을 주면 되는 거고 안 했는데 왜 줘? 그 돈을. 국민 세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할 수 있는 게 저는 인터넷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인태 신지식인 TV는 지금 봉쇄된 거죠. 봉쇄. 상하이식으로 봉쇄된 겁니다. 네, 봉쇄돼서 저도 관리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 건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정황으로 돼버렸어요. 네, 하느님 방송도 제재 당하셔서 일주일쯤 방송 안 하셨어요. 그래요. 아, 그랬습니까? 하느님 방송은 왜 그랬죠? 네,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제도 하고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길들이기. 계속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길들이기.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하루아침이 아니죠. 2달 전부터 서서히 죽이고 지들끼리 소문냈습니다. 교수님 방송이 조만간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얘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네, 뭐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면은 무슨 짓이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뭐 내가 당했는데도 그랬는데도 돈과 권력 뭐 영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영화 옛날에 영화를 보면은 성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야. 예? 판사 출신이야. 검사 판사들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다 묵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묵살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그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세상. 그런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바라는 세상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이거든요. 절대 그런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교수님 방송 없어진다고 소문났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제가 지금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네, 조언을 줘서
유튜브에서 갑자기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정인태 신지식인 요것도 대비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의 국민주권혁명연대 요것도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국민주권혁명연대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시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이게 한 세력은 안 돼요. 앞으로는 인터넷 땅 시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인터넷 땅 시대로 해서 인터넷 땅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토의하고 토론하고 세상의 방향을 바꿔나가고, 이 인터넷 생활 정치죠. 저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국회 청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국회에 뭐 100명 찬성해 가지고 공개되는 것도 힘든데 지금 뭐 국회해상 국민 투표제도 공개가 돼서 네, 지금 120 네, 국회해상 국민 투표제 123명이 지금 동의를 했어요. 123명. 네, 그리고 지금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169명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거든요. 이거는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도 168명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168명이 찬성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게 지금 생활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 보잖아요. 네, 국회에서 느끼고 있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 공개된 거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그리고 부정선거 특검.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부정선거 특검 국민발안제. 네, 이것도 지금 10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네, 부정선거 특검. 네,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 제한제, 국민 투표제. 네, 이것도 지금 100명이 찬성을 해서 국회에서 지금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도 지금 83명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100명이 찬성하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죠.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같은 경우는 지금 83명이 찬성을 해주셨고요. 100명이 찬성을 해주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83명이 찬성을 해주셨어요.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네, 지금 83명이 찬성을 해주셔서 이것도 100명이 찬성을 하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5개를 했는데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회 홈페이지 공개됐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이것도 100명의 달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이것도 100명 달성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개가 지금 83명이 찬성을 해주셨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찬성을 해주시면은 이것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이게 뭐 다른 게 정치가 아니라 이게 정치예요. 네, 이게 생활 정치입니다.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처럼 뭐 연봉 1억 5천 받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500억의 정당 지원금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 10원도 받지 않으면서 우리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애국이죠. 다른 게 애국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애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게 애국이 아니에요. 이게 애국이고,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돈을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그리고 인터넷 땅이 이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땅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정당 지원금 폐지하겠다.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우리가 거대한 정당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연 500억의 이 돈을 정당 보조금으로 정당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땅은 돈 안 드는 정치, 그리고 정치꾼들의 정치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생활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게 진짜 정치예요. 그게 진짜 정치고 그게 직접 정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여는 거죠. 네, 직접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거고,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계속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그래서 국회의원만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땅에서는 100% 국민공천으로 하겠습니다. 국민공천. 그래서 국민들이 공천을 하는 거죠. 국민공천제 해서 국민이 추천장을 써줘서 그 추천장으로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정당 법이 공직선거법이 뭐 대통령 선거 6천 장 이상 받으면은 처벌하겠다 이런 악법을 만든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알려가지고 그 추천장을 많이 받으면 감옥에 보낸다라는 이 악법을 알려서 그 악법을 폐지시키고 네, 국민 추천장을 받아서 정치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는 생활 정치가 돼야 돼요. 생활 정치가 정답이고 더 이상은 이 건물, 그러니까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구시대적 발상. 인터넷 은행 시대에 인터넷 대학교 시대, 인터넷 대학교 시대, 요즘엔 인터넷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어요. 네, 인터넷 중학교 고등학교, 인터넷 대학교 시대, 인터넷 은행 시대, 인터넷 쇼핑 시대, 그리고 인터넷 회사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정당 건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야합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정치는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들어가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정치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도 인터넷 땅이 많이 생길 거예요. 뭐 한국 인터넷 땅, 자유 인터넷 땅, 뭐 우리 모두 인터넷 땅, 뭐 많은 인터넷 땅이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정신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인터넷 땅들이 만들어져서, 인터넷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당선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 1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막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땅에서 국회의원이 뭐 한 20명 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로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실질적 수당제를 계속 외치는 거죠. 네, 실질적 수당제로 하자. 네, 그렇게 계속 외치고, 또 지방선거도 폐지하자. 교육감 선거 폐지하자.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딜레마예요. 하도 엉터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그거 출마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하기에는 또 꺼림직하고 아주 이상한 거죠, 사실상. 예, 그 지방선거 폐지하자, 그리고 또 출마하는 것도 그렇고, 출마를 안 하려니, 예, 결국에는 또, 이상한 놈들이 또 이상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출마해야 되고, 이 딜레마에 빠뜨려 놓은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계속 지향하는 바가 이 교육감제도 폐지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폐지한다, 지방의원 폐지한다,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내부에서 외부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잘못된 지방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방법이 없죠.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우리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지금 168명이 찬성을 해주셨고요. 네, 168명.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계속 좀 목소리를 내고, 일단 국회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국회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까지 왔구나.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지역 정당 얘기가 나오는구나. 굳이 중앙당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역 정당 목소리가 나오고 인터넷 당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저 거대 양당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국민주권혁명연대, 네, 국민주권혁명연대 우리가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여기에 좀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민주권혁명연대인데, 네, 국민주권혁명연대인데, 네, 국민주권혁명연대 네이버 밴드에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많은 것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5,000명이 되면은, 네, 5,000명이 넘으면은 이게 이제 인터넷 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당은 5,000명이 있으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에 1,000명, 부산에 1,000명, 대전에 1,000명, 5군데 1,000명씩 확보가 되면은, 그러면은 인터넷 당 출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인태 신지식인 TV 같은 경우에도 그 구독자가 25,500명, 25,500명이거든요. 그러면 5,000명 충분히 힘을 모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도 지금 현재 보면은 구독자가, 네, 4,480명입니다. 4,480명.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5,000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5,000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정당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지식인이잖아요. 신지식인들은 이 생각에 막힘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신지식인들은 생각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에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사고의 유창성이 있어야 되고, 사고의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고가 유연하고 사고가 유창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창의적인 사고죠. 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미래가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언하고 다릅니다. 예언은 그냥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지식인들이 미래를 보는 거는 뭐냐면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왔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은행 시대가 왔다. 인터넷 대학 시대가 왔다. 인터넷 대학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터넷 대학 그게 뭐야? 그게 대학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대학교 그 건물 유지하고 뭐 거기 각종 국민 세금들 막 지원금 엄청 나가잖아요. 네, 국민 세금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세금 들어가지 거기에다가 뭐 건물 유지해야 되지 또 대학교 가려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인터넷 대학이 만들어져 가지고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대학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대학에 체육학과도 있어요. 체육학과. 그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여가지고 체육 실기 활동은 그렇게 하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대학이 이제는 그게 시대를 앞서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은 뭐예요? 건물대학교예요. 건물대학교. 건물대학교니까 건물대학교가 아주 그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대학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 이번에 코로나가 왔는데 어땠어요? 건물 가게들은 많이 망했죠. 그런데 반면에 인터넷 쇼핑 쪽은 성공했어요. 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뭐 배달도 배달 앱이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인터넷 은행. 요즘에 은행 가가지고 그냥 죽치고 기다려갖고 1시간 뭐 띵동 하면은 띵동 하고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일 보고 이런 거에 옛날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송금도 하고 해외 송금도 합니다. 네, 인터넷으로 해외 송금도 하고 인터넷으로 뭐 다 하잖아요. 계좌 이체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대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시대가 온 거예요. 인터넷 은행 시대. 앞으로 더 갈수록 사물 인터넷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인터넷과 공장이 연결돼 가지고 인터넷으로 공장을 다 움직이게 만들고 또 인터넷과 가정 물품들이 연결돼서 인터넷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돌린다. 세탁기도 돌리고 뭐 이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라면은 이제는 인터넷 당 시대가 온다. 이제 거대 양당 시대가 무너지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지역 정당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 당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가 필요 없는 아니 무슨 당을 유지하는데 그냥 당사를 유지해야 되니까 특별당비를 얼마씩 내라 뭐 제한 없이 내라 뭐 특별당비를 몇 억을 내면은 뭐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당사가 필요 없고 그리고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러한 인터넷 정당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한 50명 정도가 우리가 회의를 하려면 회의 장소 필요하지. 그 회의 장소 임대하려면 또 그 비용 들어가지. 뭐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뭐 준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 당진 갈매기 TV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황희생님, 몽키쓰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허파시대님, 네, 그런 당을 원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당들 유지비를 우리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65세 때 월 120만 원씩 받는 국회의원 연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은 뭐 한 30년을 국민연금을 버야지 그 정도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국회의원 연금을 65세에 월 120만 원씩 받는 그런 법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폐지하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대 국회의원까지는 계속 줍시다.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안 주는 거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예전 국회의원들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어요. 120만 원씩. 예, 그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이거 폐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라라는 목소리 이거 계속 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당지원금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세금을 왜 거기다 갖다 부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지원금뿐만이 아니죠. 정당이 매년 500억씩 가져가고 또 선거 때마다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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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통령 선거 때 500억, 또 뭐 국회의원 선거 때 500억, 예? 거기다가 지방선거 때 500억, 이거만 해도 2천억이에요, 2천억. 예? 거기에다가 선거 보조금이다, 그래, 보전금이다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때 약 1200억. 예? 그러면은 이거만 해도 벌써 그냥 2천억에다가 4천억이 되는 겁니다. 4천억. 거기에다가 지방선거는 3,200억.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뭐 7천억 정도, 8천억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특할비도 9,800억 특할비를 국민들에게,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주잖아요.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서로 다 이렇게 저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또 관변단체, 또 무슨 시민단체랍시고, 예를 들어서 요 일은 저 단체에다가 줄게요. 거기다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세금 지원을. 누가 그런 단체들을 갖냐? 정관예우 하는 거예요. 정관예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 차관을 했던 사람이 퇴임을 한다. 그러면은 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하나 허가 내줘가지고 거기다가 일감을 주는 거예요. 일감을 하나, 두 가지 줘가지고 국민 세금을, 그 명분을 가지고 국민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고 보조 사업으로 무려 1,004조가 나간다는 거예요. 1,004조. 예, 1,004조가 나가는 거예요. 104조. 네, 104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4조라는 돈이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니까 서로 다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웬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나,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게. 아니, 사람들이 그냥 그 여의도에 그냥 그 뭐 예를 들어서 유력 대선 주자의 그 무슨 위원회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선 유력 후보의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에 그냥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사무실을 조그만 걸 하나 낸 거예요. 그 사무실도 뭐 진짜 뭐 지금 제 사무실보다 작아요. 굉장히 조그만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 뭐 정책실장 같은 일을 했는데, 근데 그냥 막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복도에 무슨 마치 신병교육대 가는 사람들처럼 쫙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90도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주는데, 뭐 전 구청장, 전 군수, 전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 공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공천 받으려고. 네, 공천 받으려고 그렇게 어디 가야지 공천을 받을 수 있나 그냥 줄을 서고, 그러면 그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위원장님 우리 언제 시간 내서 뵐 수 있습니까? 해갖고 어디 뭐 저 술집 같은데 만나면은 그저 뭐 밀실에서 돈이 오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공천을 받아서 한 자리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비리를 얼마나 저지르겠어요. 그 잡히는 거, 뇌물 받아갖고 잡히는 것은요. 저는 한 만 건 중에 한 건, 만 건 중에 한 건이 잡힐까? 거의 안 잡힙니다. 네, 거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정치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 생활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누가 10원 한 푼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10원 한 푼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세금 10원 한 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예산이 바로 쓰이기를 바라고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이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건물 정당 시대 안 된다. 건물 대학교 시대 안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 정당 시대를 열자. 그리고 고등학생들부터 이제 정당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등학생들이 막 인터넷 당을 만들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측을 한다 그랬죠. 이제 인터넷 은행 시대, 인터넷 뱅크 시대가 열렸고 인터넷 대학교 시대, 인터넷 쇼핑 시대, 인터넷 회사 시대. 그러니까 제 얘기를 고등학생들이 조금만 들어보면 저 교수님 얘기 맞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땅 만들어야겠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땅 모여가지고 평소에 인터넷 땅으로 다 서로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모임 가져갖고 또 힘 모으고 이런 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어떻게 여의도에 매일 가 있어요. 네?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그 여의도에 어떻게 그렇게 가 있습니까? 네? 일도 안 하고 거기 어떻게 죽치고 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또 비효율적이야. 응?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택시 기사인데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들을 얘기하고. 네? 또 제가 요즘에 그 한 분은 화물차 기사인데 저한테 자주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시거든요. 화물차 기사를 하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뭐 고속도로 통행료가 많이 올라가고 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이런 얘기들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 물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힘든 얘기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게 그게 정치인 거예요. 다른 게 정치가 아닙니다. 네, 다른 게 정치가 아니에요. 네, 앤드리슨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네,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하고 그리고 네,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그리고 정인태 암행어사 TV, 네, 이렇게 정인태 암행어사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여기서 지금 연합 방송하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정인태 자유와 정의, 자유와 정의 채널에서도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뭐 여기저기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네, 그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이제 채널 정지를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엠마님, 양심이 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심이 신이에요, 양심. 네, 양심이 신성이고 양심이 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심. 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종교인도 보면은 이제 제 친구가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참 순수한 친구였거든요. 참 순수한 친구였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새벽에 계속 나오게 해갖고 새벽 기도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계속 가고 계속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되는 거죠. 세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군대를 갔다가 와서 제대를 하고 보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달라져서 목사님이 쥐야 죽어라! 그러면 쥐가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쥐야 죽어라 그랬는데 쥐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저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떨어가지고 그 교회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못 벗어나고 그 교회를 벗어나라. 벗어나고 네가 자유롭게 살아라. 그 쥐야 죽어라 하니까 쥐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벗어나면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나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그때 이제 제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예, 그래서 양심은 무엇을 추구하냐? 사랑을 실천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리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예, 이게 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자비를 실천하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양심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양심은 다른 사람 것을 갈취하지 않고, 양심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양심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자유를 추구하고 있고, 양심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부여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통제하고 주민들이 북한을 넘어가게 되면 탈북자로 규정하잖아요. 네? 뭐 총살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부인권,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쳤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독재자들이 다 심판을 받잖아요. 김정은이, 또 앞으로 뭐 저 푸틴, 시진핑, 또 뭐 과거에 히틀러, 마오쩌둥, 또 뭐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린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린다라는 게 자연을 훼손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그 양심이잖아요. 그게 양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심 교육, 또 양심 수련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양심 수련을 해서 우리가 욕심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 뭐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꾼이 되고 싶으면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양심이 없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은 머리가 나쁘면 못합니다. 네, 그래서
사기꾼은 머리가 좋아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의 특성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속임수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나 자신을 속이면은 그 위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장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계속 하면서 상대방한테 가스라이팅 걸어가지고 사람의 인지 혼란을 시키는 거죠. 인지를 계속 혼란시키면서 하면은 그저 가평 계곡 그 사건도 보십시오. 남편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인지 혼란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거든요. 심리를 지배해서 살해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보험금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TV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받았던 고통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장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속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남 속이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계속 학점 장사하고 학위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뭐 합법적인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국민 세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빨아먹고, 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도 뭐 그냥 신도들 성폭행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착취하고 노동 착취하고 그 사람들 세뇌시켜가지고 판단 못하게 만들고 저주 내린다 그래가지고 공포감을 만들어 줘가지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심리적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심리적 지배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 모든 게 다 국민 저는 주권이다 그래요. 심리 주권, 자기 정신의 주권을 자기가 확고히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인터넷 땅 시대로 이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네이버 밴드 국민주권혁명연대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이버 밴드입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국민들이 계속 깨어나고 모이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많은 인터넷 당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인터넷 당들, 깨어있는 정당들이 거대 양당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죠. 정당 보조금을 거대 양당이 먹는데 이걸 내가 먹기 위해서 정당 활동한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권력을 쥐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정당 지원금을 폐지합시다. 네, 그리고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폐지합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읍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방의원들도 이거 폐지합시다. 이거 굳이 이 지방의원 이렇게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 지방의원들도 우리가 폐지합시다. 논의하고, 그리고 교육위원이 폐지됐잖아요. 교육감 이 제도도 폐지합시다. 해가지고 논의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로 저는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뭐 요즘에 뭐 지역 정당을 만들겠다, 잘못된 기존 정당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연대해가지고 우리가 뭐 인터넷 당 시대, 지역 정당 시대,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네,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는 거죠. 그런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전투표 금지, 네,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전투표도
폐지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거대 양당들은 흡혈기와 같습니다. 뭐 정당지원금만 봐도 그렇죠. 흡혈기죠. 네, 완전히 변화돼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생활정치 시대로 가게 되면서 인터넷 당 시대로 가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시대로 가고 그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는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 정치꾼들이 아닌 정치 직업인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정치가 펼쳐지는 거고 인터넷 당 시대에는 보좌관이 필요 없어요. 네, 2,700명의 보좌관, 네, 그 보좌관 월급 주느냐고 우리 국민들이 허리가 휩니다. 지금 뭐 안철수 국회의원, 이재명 국회의원 뭐 보좌관 구성하느냐고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좌관 폐지해야죠. 그 특권 누리려고 그 자리 갔다라면은 안철수 국회의원도 틀린 거고, 그리고 이재명 국회의원도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 그러한 정당 시대가 계속 열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쓸데없는 권위, 쓸데없는 포장, 쓸데없는 껍데기 시대는 가고 진실의 시대가 오는 거죠. 진실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정치는 가고 진실의 순간이 온다. 더러운 정치는 가고 진실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인터넷 당 시대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하나하나 힘을 모아가지고 변화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편히 주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